어느 여름날 대학생인 영수는 방학을 맞아 외할머니 댁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시골의 작은 마을에 사셨고 그곳은 늘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런 곳이지만 밤이 되면 이상하게도 영수는 언제나 오싹한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던 영수는 잠자리에 들기 위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방은 2층에 위치해 있었고 오래된 나무로 만들어진 계단을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는 침대에 눕자마자 피곤함에 눈이 감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누군가가 계단을 올라오는 듯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오셨나 싶어 방문을 열어봤지만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상하긴 했지만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한밤중에 그 소리는 또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하게 계단을 오르는 무거운 발소리였습니다. 영수는 공포를 느끼며 침대에서 일어나 문틈으로 복도를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결국 영수는 다음 날 아침 할머니께 전날 밤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차분하게 옛날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여기서 오래전 한 여인이 계단을 내려오다 크게 다쳐 죽은 일이 있었단다. 그 이후로 가끔 밤이면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린다는 말이 있었지. 영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을 거라며 스스로를 다독이고 그저 옛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다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명확하고 가까웠습니다. 그리고는 힘겹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영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방문을 열고 복도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영수는 마을의 작은 가게에서 만난 할머니의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친구는 영수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얘기가 다시 시작됐구나. 그 여인은 아직도 이곳을 떠도는 모양이야. 영수는 더 이상 무언가를 묻지 못했습니다. 셋째 날 밤, 영수는 용기를 내어 발소리가 들려오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소리가 들리자 이번에는 과감하게 복도로 걸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뒤에서 서늘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영수는 급히 뒤돌아봤으나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바람에 으스스해진 영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단단히 잠갔습니다. 그렇게 밤을 보내고 아침이 되자 할머니는 영수에게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영수야, 할미가 생각해보니 너도 그 여인을 본 것인지 모르겠구나. 이 마을 사람들은 그 여인을 보게 되면 곧 마을을 떠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단다. 영수는 그 말을 듣고 불안했지만 더 이상 이 상태로는 지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후 할머니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본 영수는 그제서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할머니 댁에서 신비롭고도 기이한 발소리를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 후로도 종종 그 발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가 마을에 퍼졌고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한 번씩 뒤를 돌아보는 습관을 지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인터넷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떠돌아다닙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지하실의 남자라는 제목의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이 이야기는 싫어하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시전설의 일종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 이곳은 한때 번성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낡아져 가고 있었다. 아파트 단지의 사람들은 대부분 이곳에 오래 거주해온 주민들이어서 서로 어느 정도 얼굴을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하지만 3동 지하에는 아무도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한 장소가 있었다. 거기는 바로 오래된 지하실이었다. 지하실은 원래 단지 내 주민들이 물건을 보관하거나 자전거를 주차하는 용도로 사용됐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지하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것, 그리고 밤이 되면 그곳을 지나갈 때 서늘한 기운이 느껴진다는 등의 이야기였다. 곧이어 누군가가 지하실에서 하얀 옷을 입은 남자를 보았다고 이야기했다.
그 남자는 아주 창백한 얼굴로 무표정하게 사람들을 응시하고 있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단순한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주민들은 사건이 반복되자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어떨 때는 지하실의 문이 잠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 뒤에서 누군가 발작적으로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기도 했다. 그 소리는 한밤중에 더욱 크게 들렸고 지하실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불안감에 잠을 설친 어느 날 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지하실 속에는 아무도 없었다.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고 내부에서 특별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장난 전화의 가능성을 제기하며 조사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지하실에 살고 있다고 알려진 지하실의 남자를 봤다는 목격담이 다시금 화제가 되었다. 하얀 옷을 입은 그 남자는 맨발로 아파트 복도를 걸어다니며 늦은 밤이면 아무도 없는 놀이터에 앉아 있었다고 한다. 주민들은 CCTV를 점검했다. 영상 속에서 남자는 정말로 존재했지만 그의 모습은 언제나 흐릿하고 선명하지 않았다. 결국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했다. 단지 주민회의에서는 지하실의 문을 아예 봉쇄해 버리자는 제안이 나왔고 다수가 이에 동의했다. 지하실의 문은 콘크리트로 차단되었고 다시는 아무도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다. 있잖아. 그 이후로 이상한 소문은 사라졌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밤이 되면 그 지하실 쪽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온다고 믿고 있다. 지하실의 남자는 모두의 기억 속에 살아남아 있으며 아파트 단지를 지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한 번쯤 그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날 이후로 아파트 단지에는 더 이상 기묘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서서히 잊어갔다. 하지만 가장 예민한 감각을 가진 사람들은 여전히 그날 밤의 기운을 느끼곤 했으며 종종 밤중에 아파트의 복도를 걸을 때면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서두르곤 했다. 어쩌면 그 남자는 여전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던 나는 괴담 게시판에서 흥미로운 글을 발견했다. 그 글은 길고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으며 작성자는 경험자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야기는 이랬다.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한 젊은 남자가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준호였고 그가 살고 있는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와의 왕래가 거의 없는 외딴 곳이었다. 준호는 타고난 호기심 덕분에 마을 이곳저곳을 혼자 탐험하곤 했고 마을 주민들은 그런 그를 별탈 없이 바라보았다. 어느 일요일 준호는 마을 뒤편에 위치한 오래된 산길로 향했다. 그곳은 예전부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금기의 숲이라 불리던 장소였는데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어른들은 그곳에 가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그날 준호의 발길은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준호는 숲에 들어서자마자 주변의 풍경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나무들은 하늘 끝까지 솟아 있었고 길은 금방이라도 사라질 듯 희미했다. 하지만 호기심에 이끌린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얼마 동안 걷다가 준호는 숲속 깊은 곳에서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다. 오두막은 무척 낡았고 창문은 깨져 있었으며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문득 준호는 오두막 안에서 희미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마치 누군가 조용히 울음을 삼키는 듯한 소리였다. 그는 소리에 이끌려 오두막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방 안은 외부와 차단된 세계처럼 고요했다. 가운데 있는 낡은 나무 테이블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벽에는 알 수 없는 낙서가 가득했다. 그리고 그곳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한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옛날 스타일의 하얀색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준호는 그녀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냐며 말을 걸었다. 그러자 그녀는 갑자기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텅 빈 듯 공허했고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순간 준호는 그녀의 얼굴이 마치 사진처럼 선명하게 변하는 것을 보고 간담이 서늘해졌다. 그때 오두막 안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듯한 소리가 들렸다. 준호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고 여자는 어디론가 사라져 있었다. 당황한 준호는 재빨리 오두막을 빠져나왔다. 밖으로 나온 그는 자신이 어떻게 그 숲속으로 들어왔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그는 곧바로 집으로 달려갔고 그 사건 이후로는 절대 다시 금기의 숲으로 발을 들이지 않았다. 몇 년 후
마을에 새로운 이웃이 이사 오면서 전해 들은 이야기였지만 그 숲은 예전부터 알 수 없는 현상들이 끊이지 않아 저주받은 숲으로 불렸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준호는 자신이 겪은 일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 경험을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가끔씩 그 여자의 공허한 눈과 알 수 없는 미소가 꿈속에 나타나 자신을 보고 있다는 기분이 들곤 했다. 준호는 두려움을 떨칠 수 없었고 그 마을을 영영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가 떠난 이후로는 아무도 그 우두막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며 그 숲의 존재 또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갔다. 그리고 인터넷에 그가 남긴 이 이야기도 진실인지 허구인지 알 수 없어 사람들의 호기심 속에 묻혀갔다. 그러나 어느 날 그 게시글에 누군가 댓글을 남겼다. 그 여자를 본 것 같다. 라는 짤막한 문장이었다. 그것과 함께 준호가 벙 공허한 눈빛과 미소를 닮은 여자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댓글의 시간은 공교롭게도 그가 그 일을 겪었던 날과 비슷한 시간이었다.